김광석 씨의 딸,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원인 놓고도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많은데 그에 관련된 수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또다시 양측의 얘기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계속해서 이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예순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형이 얘기하기를 광석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서예순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제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하면서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수님,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경찰이 그동안 서예순 씨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아무 데서나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상당 부분 이제 혐의가 확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수사 기관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럴 때 보조적으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물론 뭐 형사가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그냥 아무 데서나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느냐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결국은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부인을 했다면 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아무리 심각한 형사 피고인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안 받을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군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예전에 그 서예순 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 나왔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중에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뭐 어떤 표현 썼잖아요. 그 말이 좀 떠올라요. 거짓말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서예순 씨가 기자들 앞에서 내가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으면 할복 자살까지 할 수 있다.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던 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까지 이건 진짜 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오싹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여기서 제가 할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써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이제 뭔가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에 대한 이 김광석 씨 측 친가 측의 태도도 양측의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일단은 서예순 씨가 했던 이 서연양을 대하는 태도 관련해서 서예순 씨가 했던 말부터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시댁에서 손녀에 대해서 손녀에게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럿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신이 혼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또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이해하긴 합니다만 장애우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서연이죠. 세상을 떠난 딸 따뜻한 밥 한 번 챙겨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제 밥 얘기 나왔는데요. 금전적인 부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댁에서 이제 추모 사업을 20년간 했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왜 이것밖에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학비 한 번 안 내줬다라는 말을 해서 시댁에서도 자신의 그 시댁에서도 손녀에게 여러 가지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금전적인 돈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김광석 씨 유족 측, 즉 김광복 씨의 형 김광복 씨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형 김광복 씨의 입장은 우리가 정말 서연을 안 챙긴 게 아니라 그 친모가 우리로부터 분리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왜 광석이 제사에는
서연이를 한 번도 안 보냈나? 네. 서연이와 왕래하지 않은 건 서예순 씨가 식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섬뜩했다. 네. 서 씨와 연락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있다는 얘기만 전해드렸을 뿐 네. 챙겨줄 그 여지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동안 그러면? 그러니까 2006년에요. 네. 이 서연이가 그 네. 딸이 직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화를 형이 얘기를 했군요. 하고 네.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연 양, 그러니까 서연이가 한 얘기가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네.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미 보러 안 올래 했더니 엄마 와요. 끊어야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무척 기특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란 말은 김광복 씨가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즉 서현 양한테 할머니가 되는 거죠. 왜 할머니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광복 씨 입장에서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손녀가 집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고 있네 라며 무척 기특해했다는 그런 기억을 얘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서현 양이 통화 도중에 엄마 와요, 오빠 끊어야 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로 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서연이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김광석 씨가 네. 저작권료라는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서연이 같은 장애 아동의 경우 오히려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거든요. 단지 이 엄마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외가의 도움도 받고 친가의 도움도 받고 다양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저작권료라는 재산이 있다가 보니까 이 서연이가 예를 들어서 친가랑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싶어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예순 씨가 외국에도 미국에 아이를 보내고 그거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성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장애 아동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랬을 네. 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김광석 씨의 유산이 차라리 없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얘기만 들어봐도 저희가 지금 가감 없이요. 언론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가감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CG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진짜 이 얘기만 봐도 양측의 입장이 뭐 팽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대체 진실은 뭐예요? 대체 이번 주에 나오는 수사 결과에서는 뭐 진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식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제 그 경찰이 검찰과 이제 협의해가지고 경찰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수사기관은 의혹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의 중심에 서예순 씨가 위치하고 있고 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그 미스테리로 미스테리이지만 네. 그게 과연 법적으로 범죄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이거는 처벌 대상이다. 아하. 우리는 이렇게 밝혀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50여 명 정도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참고인들도 사실 상당히 오래 전의 이야기고요. 네. 그래도 저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을지 몰라도 네. 정말 결정적으로 이 서희순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네. 즉 범죄를 저질렀다. 범인이다. 네. 이런 점에 대한 증거가 나왔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망 원인에 대해 혹시 어떤 게 있었을 수 있냐고 전문 의사들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같은 폐렴에 걸려도 더 빨리 진행하고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명기 원장님, 저희가 이 내용
인터뷰는 짤막하게 전해졌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의료 전문가가 가부키 증후군, 지금 서현양이 앓고 있는 증세였어요. 가부키 증후군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그러면 사망 원인이 서현양이 앓고 있는 희소병 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저 부분도 하나 있고요. 면역력도 저하되고 또 가부키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된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기침을 한다거나 움직여 갖고 이제 폐에 있는 어떤 그 물질, 나쁜 물질들이 그 배출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네. 자신의 증상을 갖다들 호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서혜순 씨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야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 아이가 이런 컨디션을 갖고 있었다는 걸 고려하게 되면은 폐렴이 걸렸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고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팠을 때 우리가 갓난아기들 한두 살 아이들 아프면요. 팍 엄마 아빠는 엄청난 병이 난 것처럼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더라도 계속 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또 서혜순 씨가 더 자세히 더 자주 병을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일정 입장에서 또 책임이 되게 되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거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본인을 방어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지만 또 통상적인 아동에 비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으나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게 가끔 이제 이런 희소성이 있는 아이들이 시설에 있거나 그랬을 때 아프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네. 방어하는 쪽에서는 희소병이어서 어쩔 수 없어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에서 놓이는 경우에는 네. 희소병이란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더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를 안 했으니까 문제예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어느 쪽 손을 들어둘지는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서현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혹시 고 김광석 씨 사망에 관한 각종 루머들도 이제는 사그라들까요? 글쎄요. 이 부분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수사 결과는 뉴스파이터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러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던 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까지 이건 진짜 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오싹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여기서 제가 할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써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이제 뭔가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에 대한 이 김광석 씨 측 친가 측의 태도도 양측의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일단은 서혜순 씨가 했던 이 서현양을 대하는 태도 관련해서 서혜순 씨가 했던 말부터 좀 하는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느냐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결국은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부인을 했다면 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아무리 심각한 형사 피고인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안 받을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군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예전에 서혜순 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 나왔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중에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표현 썼잖아요. 그 말이 좀 떠올라요. 거짓말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서혜순 씨가 기자들 앞에서 내가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으면 할복 자살까지 할 수 있다.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시댁에서 손녀에 대해서 손녀에게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럿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이 혼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또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이해하긴 합니다만 장애우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서연이죠. 세상을 떠난 딸 따뜻한 밥 한 번 챙겨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밥 얘기 나왔는데요. 금전적인 부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댁에서 이제 추모 사업을 20년간 했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왜 이것밖에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학비 한 번 안 내줬다라는 말을 해서
시댁에서도 자신의 그 시댁에서도 손녀에게 뭐 여러 가지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석 씨의 딸,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원인 놓고도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많은데 그에 관련된 수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또다시 양측의 얘기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계속해서 이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예순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 형이 얘기하기를 광석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서예순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네. 이제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네. 하면서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수님,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경찰이 그동안 서예순 씨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아무 데서나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상당 부분 이제 혐의가 확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수사 기관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네. 그럴 때 보조적으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게 물론 뭐 형사가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뭐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이라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그냥 아무 데서나 집행할